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가진 습관. 오늘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4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저는 아주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도자기 제작이라는 취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4가지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성, 열정적인 취미, 지식의 확장,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항상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이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의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변화와 혁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때 그는 정말 많은 시간을 사고와 실험에 몰두했죠. 그의 창의적인 사고가 물리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려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몰입해서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왜? 라고 질문해요.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술, 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책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색이나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아침에 짧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실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처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저도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합니다. 일기를 쓰며 생각 정리하기.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사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규칙적으로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발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만 하다 보니 지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할 만한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취미는 정말 중요해요. 저처럼 일에 지쳐 있을 때 새로운 취미가 큰 활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도자기 제작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하길 사람은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등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도자기 제작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흥미를 찾아보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취미를 발견한 후에는 계속 배우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도자기 제작을 더 잘하고 싶어서 여러 워크숍에 참석하고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관찰과 학습을 통해 행동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취미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도자기 제작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교류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취미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게 도와줘요. 취미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도자기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제 감정과 생각을 작품에 담았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창의성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준다고 해요. 취미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 심리학에서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취미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찾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도전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분야에서 더 깊이 배우고 발전해 보세요.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고 자신만의 열정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로 독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때는 단순히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듣곤 했는데 커가면서 그때의 독서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독서는 정말 많은 것을 줍니다. 빌 게이츠도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적인 기술도 그의 독서 습관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독서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저는 고전 문학부터 현대 과학 서적까지 다양한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에글먼도 다양한 지식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어요. 독서는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관점의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더 나은 결론을 찾게 돼요. 이 능력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죠. 다양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특히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독서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독서로 보낸다고 해요. 독서를 통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으라고 권장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독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특히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며 기술과 인간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의 독서 습관이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30분씩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는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은 책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는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로 항상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당황했지만 배우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로운 책도 읽고 관련 강의도 듣고 전문가와 대화도 나누면서 점점 더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았어요. 이게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죠.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항상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왜 그런지,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계속 질문했어요. 덕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꾸준히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도 들었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콜브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발명을 했다고 해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동료나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심리학자 존 데위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배운다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는 항상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이를 통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배우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죠. 매일 조금씩 배우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저는 하루에 최소 30분씩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워보세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혀보세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멘토에게 배움을 요청해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론적으로 항상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정말 도전적이었고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탐구했어요.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저는 도자기 제작이라는 취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도자기를 만들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큰 힐링이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독서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줬어요. 빌 게이츠처럼 저도 매일 독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는 저의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4가지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을 가진 취미, 독서,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 이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느낀 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가진 습관. 오늘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4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저는 아주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도자기 제작이라는 취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4가지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성, 열정적인 취미, 지식의 확장,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항상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이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의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변화와 혁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때 그는 정말 많은 시간을 사고와 실험에 몰두했죠. 그의 창의적인 사고가 물리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려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몰입해서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왜? 라고 질문해요.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술, 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책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색이나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아침에 짧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실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처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저도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합니다. 일기를 쓰며 생각 정리하기.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사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규칙적으로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발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만 하다 보니 지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할 만한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취미는 정말 중요해요. 저처럼 일에 지쳐 있을 때 새로운 취미가 큰 활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도자기 제작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하길 사람은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등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도자기 제작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흥미를 찾아보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취미를 발견한 후에는 계속 배우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도자기 제작을 더 잘하고 싶어서 여러 워크숍에 참석하고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관찰과 학습을 통해 행동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취미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도자기 제작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교류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취미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게 도와줘요. 취미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도자기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제 감정과 생각을 작품에 담았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창의성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준다고 해요. 취미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 심리학에서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취미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찾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도전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분야에서 더 깊이 배우고 발전해 보세요.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고 자신만의 열정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로 독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때는 단순히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듣곤 했는데 커가면서 그때의 독서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독서는 정말 많은 것을 줍니다. 빌 게이츠도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적인 기술도 그의 독서 습관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독서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저는 고전 문학부터 현대 과학 서적까지 다양한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에글먼도 다양한 지식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어요. 독서는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관점의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더 나은 결론을 찾게 돼요. 이 능력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죠. 다양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특히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주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독서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독서로 보낸다고 해요. 독서를 통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으라고 권장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독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특히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며 기술과 인간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의 독서 습관이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30분씩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는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은 책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는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로 항상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당황했지만 배우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로운 책도 읽고 관련 강의도 듣고 전문가와 대화도 나누면서 점점 더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았어요. 이게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죠.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항상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왜 그런지,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계속 질문했어요. 덕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꾸준히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도 들었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콜브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발명을 했다고 해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동료나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심리학자 존 데위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배운다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는 항상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이를 통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배우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죠. 매일 조금씩 배우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저는 하루에 최소 30분씩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워보세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혀보세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멘토에게 배움을 요청해 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론적으로 항상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정말 도전적이었고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탐구했어요.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저는 도자기 제작이라는 취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도자기를 만들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큰 힐링이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독서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줬어요. 빌 게이츠처럼 저도 매일 독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는 저의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4가지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을 가진 취미, 독서,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 이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느낀 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가진 습관. 오늘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4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저는 아주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도자기 제작이라는 취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4가지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성, 열정적인 취미, 지식의 확장,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항상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이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의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변화와 혁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때 그는 정말 많은 시간을 사고와 실험에 몰두했죠. 그의 창의적인 사고가 물리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려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몰입해서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왜? 라고 질문해요.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술, 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책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색이나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도 아침에 짧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실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처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저도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합니다. 일기를 쓰며 생각 정리하기.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사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규칙적으로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발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만 하다 보니 지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할 만한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취미는 정말 중요해요.
저처럼 일에 지쳐 있을 때 새로운 취미가 큰 활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도자기 제작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하길 사람은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등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도자기 제작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흥미를 찾아보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취미를 발견한 후에는 계속 배우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도자기 제작을 더 잘하고 싶어서 여러 워크숍에 참석하고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관찰과 학습을 통해 행동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취미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도자기 제작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교류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취미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게 도와줘요. 취미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도자기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제 감정과 생각을 작품에 담았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창의성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준다고 해요. 취미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 심리학에서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취미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찾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도전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분야에서 더 깊이 배우고 발전해 보세요.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진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고 자신만의 열정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로 독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때는 단순히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듣곤 했는데 커가면서 그때의 독서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독서는 정말 많은 것을 줍니다. 빌 게이츠도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적인 기술도 그의 독서 습관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독서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저는 고전 문학부터 현대 과학 서적까지 다양한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에글먼도 다양한 지식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어요. 독서는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관점의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더 나은 결론을 찾게 돼요. 이 능력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죠. 다양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특히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독서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독서로 보낸다고 해요. 독서를 통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으라고 권장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독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특히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며 기술과 인간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의 독서 습관이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30분씩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는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은 책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는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로 항상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당황했지만 배우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로운 책도 읽고 관련 강의도 듣고 전문가와 대화도 나누면서 점점 더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았어요. 이게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죠.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항상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왜 그런지,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계속 질문했어요.
덕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꾸준히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도 들었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콜브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발명을 했다고 해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동료나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심리학자 존 데위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배운다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는 항상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이를 통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배우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죠. 매일 조금씩 배우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저는 하루에 최소 30분씩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워보세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혀보세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멘토에게 배움을 요청해 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론적으로 항상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정말 도전적이었고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탐구했어요.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저는 도자기 제작이라는 취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도자기를 만들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큰 힐링이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독서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줬어요. 빌 게이츠처럼 저도 매일 독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는 저의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4가지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을 가진 취미, 독서,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 이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느낀 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